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택군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들어간 삼성의 첫 번째 노트북, 현재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이죠. 단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삼성 갤럭시북 4 프로 리뷰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16인치 모델이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갤럭시북 4 프로 NT960XGK-K71A입니다. 갤럭시북 3 프로 NT960XFG-K71A의 직속 후속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 과연 갤럭시북 4 프로는 전작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새로운 프로세서의 성능은 또 얼마나 좋아졌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갤럭시북 4 프로의 디자인이나 스펙을 보면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은데 CPU라든지 모니터 터치패드 같이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헷갈려서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휴대성은 16인치 모델 기준 제원상으로 1.56kg에 355.4, 250.4, 12.5mm 사이즈로 전작과 소수점까지 일치합니다. 풀 알루미늄 메탈 바디와 1.25cm의 매우 얇은 두께로 견고함과 휴대성을 모두 잡은 대단한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디자인과 휴대성은 갤럭시북 3 프로부터 최종 완성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이상 좋게 바라는 것도 욕심이겠죠. 그래도 디자인 쪽에서 아주 약간의 포인트 변화를 주긴 했는데요. 기존 그라파이트 색상을 문스톤 그레이라는 컬러로 변경하면서 좀 더 밝아진 그레이 톤의 색상이 되었고, 밝은 곳에서는 아주 밝고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운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면서 두 얼굴을 지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존에 매우 어두웠던 그라파이트 색상과 비교하면 장소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푸른빛 또는 보랏빛이 섞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구성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65W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USB C2C 분리형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PDO PPS 충전을 지원하는 USB PD 질화관륨 충전기로 일단 닌텐도 스위치, 스마트폰, 태블릿, 다른 노트북을 충전하는 용도로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충전기의 부피와 무게가 너무 작고 가볍다 보니 다른 충전기를 대신해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7, i5 이런 네이밍을 버리고 인텔 코어 울트라라는 네이밍으로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갤럭시북 4 프로 NT960XGK-K71A 모델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라는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요. 대략 인텔 코어 i7 1360P의 다음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I 연산 전용 뉴럴 프로세싱 유닛도 처음으로 내장돼서 앞으로 이 AI 연산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되는 노트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AI 기능이라면 현재는 포토샵에서 생성형 채우기 또는 생성형 확장 등의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갤럭시북 4 프로에서 직접 활용해보니 아쉽지만 아직까진 NPU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인텔 코어 울트라가 출시 초기다 보니 어도비에서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한다면 그때쯤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능 코어와 효율 코어에 이어서 저전력 고효율 코어라는 게 하나 더 생긴 게 이번 울트라 프로세서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5H 프로세서에는 6개의 성능 코어, 8개의 효율 코어, 2개의 저전력 고효율 코어로 총 16코어 22스레드로 구성되었습니다. i7 1360P와 비교하면 성능 코어 2개, 저전력 고효율 코어를 2개 더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는 저전력 고효율 코어의 쓰임새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일단 LPE 코어는 이 코어를 훨씬 더 저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놈인데요. 예를 들어 LPE 코어로만 작동 가능한 가벼운 작업의 경우 P나 E 코어보다 우선적으로 LPE 코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전력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탕화면만 켜놓고 있는 아이들 상태라든지 넷플릭스 영화를 볼 때 정말 압도적인 전력 효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내장 그래픽은 인텔 아크 그래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인텔 Xe 그래픽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게임 성능이 향상되었을지 기대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게 다이내믹 아몰레드 2X가 들어가고요. 16인치 사이즈, 16:10 비율, 2880x1800 WQXGA 플러스 해상도, 120Hz 주사율, 400니트 밝기, DCI-P3 120% 같은 세부 스펙도 갤럭시북 3 프로와 모두 동일합니다. 이미 갤럭시북 3 프로의 디스플레이부터는 하이엔드급으로 전문가 수준의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해줬어도 반응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터치스크린 기능과 안티 리플렉티브 빛 반사 방지 패널이 들어가서 실용성을 한 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었다고? 이러면 갤럭시북 퍼프로 360이랑 좀 겹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갤럭시북 퍼프로는 일단 화면을 180도 이상 눕힐 수 없는 부분과 S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디자인 작업이 가능한 360 모델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갤럭시북 퍼 프로의 터치스크린 용도는 인터넷을 할 때 편하게 스크롤을 하거나 확대 축소를 한다거나 보고 싶은 링크를 클릭하는 등 마우스 사용을 대신해서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내비게이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테두리까지 디스플레이 영역이 이어진 것처럼 이너 베젤 형태로 만들어서 일체감과 몰입감을 높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화면 끝에 닫기 버튼을 누를 때도 걸리적거리는 베젤이 없다 보니 터치 패널의 사용성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메모리는 기존 LPDDR5에서 LPDDR5X 모듈 업그레이드 돼서 7467MHz 대역폭으로 2000MHz 이상 증가했고요. 용량은 리뷰 노트북 기준 16GB가 탑재됐습니다. 저장 장치는 PCI Express 4.0 기반 512GB M.2 NVMe SSD가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속도 측정 결과 약 6850MB/s, 4900MB/s의 순차 읽기 쓰기 속도로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SSD 슬롯도 하나 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 홈 정품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삼성 리커버리, 업데이트, 세컨드 스크린, 퀵쉐어, 갤럭시북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싱스, 빅스비 등 약 18개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갔고요. 터치패드는 갤럭시북 2 프로 대비 39%가 넓어져서 사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와 비교하면 키보드나 터치패드는 동일한 것 같으니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스피커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우퍼 5W 2개, 트위터 2W 2개, AKG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었고요. 이걸로 영화 한 편만 봐도 웬만한 헤드셋이나 별도 스피커는 전혀 필요 없겠구나 생각될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HDMI 단자와 썬더볼트 퍼 단자 2개, 오른쪽에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USB 3.2 타입 A,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으로 구성돼서 이전과 레이아웃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작에서 다소 아쉬웠던 HDMI 버전을 1.4에서 2.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8K 60Hz라든지 5K 120Hz 모니터 연결까지 가능해졌고요. 기존의 4K 모니터를 사용하려면 썬더볼트 단자에 허브를 연결해서 사용했던 번거로움을 로컬 HDMI 단자로만 가능하게 만들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한 느낌입니다. 삼성 갤럭시북 퍼 프로 포트 구성 중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충 아무거나 꽂아도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스마트폰 충전기나 외장 배터리만 연결해도 고속이든 저속이든 어쨌든 충전이 된다는 점이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네벤치 R23은 멀티코어 점수에서 최고 13793점이 나왔고 싱글코어 점수는 1744점이 나왔습니다. 마침 이전 갤럭시북 3 프로의 리뷰를 할 당시에 측정했던 i7 1360P의 시네벤치 데이터가 있어서 비교해 봤는데요. 싱글코어 성능은 거의 동일했고 멀티코어에서 3000점 이상 높은 점수로 30% 이상 향상된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세대 차이가 30%의 성능 차이,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 밖에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점수는 최대 9013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한술 더 떠서 이전 갤럭시북 3 프로를 리뷰했을 당시 나온 5825점과 비교하면 50% 이상 높아진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3551 그래픽 스코어로 역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CPU TDP도 28W로 동일한데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저는 처음에 아크 그래픽이 외장인 줄 착각했을 정도입니다. 게임은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내친김에 사이버펑크 2077도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버워치2는 2880x 18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3, 최고 26, 평균 20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31, 최고 75, 평균 49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시 해상도만 낮춰 1920x 1200으로 플레이하면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5, 최고 47, 평균 31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40, 최고 121, 평균 7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해상도를 1920x 1200으로 낮추고 옵션만 조금만 낮추어도 화질도 충분히 좋았고요. 오버워치2도 빠른 대전이나 아케이드를 즐기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 갤럭시북 3 프로의 i7 1360p 모델의 경우 1920x 1200 낮은 프리셋에서 평균 47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게임을 즐길 수 없던 갤럭시북 3 프로와 비교하면 조금의 차이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880x 1800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요.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17, 최고 20, 평균 15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8, 최고 49, 평균 35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시 해상도만 낮춰 1920x 1200으로 플레이하면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16, 최고 36, 평균 27프레임.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35, 최고 82, 평균 55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에서는 그래도 평균 55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나름 플레이할 만한 수준 정도는 보여주었습니다. 이왕 해본 김에 사이버펑크 2077도 해봤는데요. 1920x 1200 해상도에서 그래픽 울트라 프리셋으로 최저 7, 최고 48, 평균 20프레임을 보여주었고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3, 최고 75, 평균 31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장으로 사이버펑크 2077을 이 정도까지 될 줄이야? 정말 이번 프로세서는 미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10분 이상 스로틀링 테스트로 갈구어주니까 CPU의 온도는 코어에 따라 80°C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연속으로 10분 테스트를 몇 번 하더라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회성 테스트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으로 시네벤치 점수가 나와주었습니다. 오버워치 게임 중에도 CPU 온도가 평균 80에서 84°C 정도로 나쁘지 않게 측정되었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오버워치2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메탈 바디이기 때문에 키보드에 열감이 올라올 법하지만 오히려 이전 갤럭시북보다 발열도 줄어든 것 같고요. 통풍구와 칩셋이 위치한 중앙 상단 부분만 최고 40°C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외부로 느껴지는 발열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8에서 30dB, 게임 중 플로드 상태에서는 46에서 48dB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 10dB 이상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프로세서가 너무 잘 나와서 성능 대비 소음도 정말 짱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76W 용량이고요. 이전과 동일한데요. LPE 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매우 기대됩니다.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98%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해 봤습니다. 참고로 동일 조건에서 갤럭시북 3 프로 360을 측정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땐 1시간 동안 100%에서 91%까지 약 9%의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LPE 코어가 들어가 전력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갤럭시북 퍼프로의 경우는 1시간 후 98%의 배터리가 92%로 줄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무려 14시간을 표시하고 있었고요.
넷플릭스를 종료하니 남은 시간이 약 19시간으로 더 늘어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텔이 말한 전력 효율 개선 정말 진심이었네요. 이번 삼성 갤럭시북 퍼프로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00%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네벤치나 오버워치 게임 등을 통해 배터리 모드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봤는데 오차 범위 안으로 100% 동일한 성능이 나왔고요. 여기에 전력 효율이나 충전 효율까지 더해져서 갤럭시북 퍼프로를 가지고 외출해서 사용할 때 정말 날개를 다른 것 같은 사용성과 휴대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터치 패널, HDMI 2.1 등의 업그레이드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 완벽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갤럭시북 3 프로를 바이바이 할 정도로 압도해버리니 당연히 자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당연컨대 갤럭시북 퍼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택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